지난 16부 우리는 삼별초가 진도에서 펼친 치열한 항쟁을 지켜보았습니다.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배중손을 중심으로 독립정부까지 수립하며 몽골에 맞서는 자주 고려의 불꽃을 태웠던 용사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몽골과 고려, 정부 연합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좌절되었고 지도자 배중손마저 전사하며 진도는 비극적으로 함락되었습니다. 모두가 몽골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던 그때, 사라지지 않은 불씨처럼 마지막 남은 삼별초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다를 건너 제주도라는 새로운 땅에 최후의 보루를 세우고 지도자 김통정의 지휘 아래 마지막 항전을 결심했으니, 그들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비난받았지만 스스로는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진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도 함락 이후 제주도로 옮겨간 삼별초가 펼친 최후의 항쟁, 김통정의 비장한 결단과 그의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자주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그 숨막히는 17번째 막이 지금 열립니다. 1271년 배중손이 이끌던 삼별초의 진도 항쟁은 몽골과 고려, 정부 연합군의 3만 대군 앞에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습니다. 진도의 핵심 거점이었던 용장산성이 함락되고 지도자 배중손마저 전사하면서 대부분의 삼별초 병력은 흩어지거나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몽골에 완전히 굴복하고 원 간섭기로 접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마지막 남은 삼별초의 불씨는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도가 함락되던 날, 삼별초의 새로운 지도자 김통정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또다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한반도 최남단의 섬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진도보다 더욱 육지와 떨어져 있어 천연적인 방어에 유리했고, 당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 호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해를 제어하며 일본과 교류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김통정은 삼별초 잔여 병력과 제주도의 토착 세력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해안선을 따라 견고한 항파두리 성을 쌓아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항파두리 성은 오름 지형을 활용한 천연 요새였으며 튼튼한 토성과 함께 몽골군의 기병 공격에 대비한 방어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말이 풍부했기에 기병 훈련을 통해 전력을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김통정은 삼별초에 자주 정신을 계승하며 몽골에 맞서는 마지막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주변 해역을 장악하여 몽골과 고려, 정부군의 물자 보급을 방해하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활동도 펼쳤습니다. 비록 바다 위 고립된 섬이었지만 김통정과 삼별초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저항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삼별초의 제주도 항쟁은 몽골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몽골은 고려, 정부군과 함께 진도를 함락시켰다고 안심했지만 제주도에서 다시 봉기한 삼별초의 존재는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걸림돌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삼별초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최후의 대규모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몽골의 홀돈과 고려의 김반경이 지휘하는 몽골 고려,
연합군이 무려 10만 대군이라는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고려 각지의 병력과 몽골의 정예 기병, 그리고 수많은 선박까지 동원하여 제주도를 완전히 포위하고 삼별초를 압박했습니다. 김통정과 삼별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연합군이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273년 2월 몽골 고려 연합군은 제주도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연합군은 해로를 통해 제주도에 상륙하여 항파두리 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김통정과 삼별초 병사들은 항파두리 성의 천연적인 지형과 견고한 방어시설을 활용하여 결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군에 맞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용맹했고 한동안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하며 몽골군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연합군의 대규모 공성 무기와 파상적인 공격 앞에 항파두리 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통정은 마지막까지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웠지만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1273년 4월 항파두리 성은 함락되었고 삼별초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항파두리 성이 함락되자 지도자 김통정은 살아남은 자녀 병력을 이끌고 한라산 깊숙이 들어가 마지막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며 끝까지 몽골군과 고려 정부군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고립된 상황에서 김통정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통정은 한라산 어딘가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살당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로써 1270년 개경 환도에 반발하여 시작된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3년 만에 완전한 막을 내렸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비록 실패했지만 몽골의 압력 속에서도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민중의 마지막 불꽃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최씨 무신정권이 만든 군사 조직이 스스로 무신정권 이후에도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민중적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고려의 왕실조차 몽골에 굴복했을 때 몽골에 맞서 싸우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이어지는 3년간의 항전은 몽골 침략에 대한 고려의 마지막 조직적인 군사적 저항이자 고려 민중의 자주 정신이 발현된 숭고한 역사였습니다. 김통정과 삼별초의 비장한 최후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고려가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 원 간섭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이어진 혼란과 대몽 항쟁은 이렇게 끝이 나고 고려의 왕실은 이제 몽골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다음 18부에서는 몽골 간섭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려 왕실이 몽골의 부마국으로 전락하고 왕이 직접 쿠빌라이 칸을 찾아가는 등 생존의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